이번 영상은 서경적 구조와 시점 세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목차를 봅니다. 묘사의 구조와 시점. 묘사의 구조에는 서경적 구조와 심상적 구조와 서사적 구조가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시점의 가치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복습합니다. 고정 시점, 이동 시점, 회전 시점은 본 것, 느낀 것을 제시하고, 이 세 가지는 관찰에 의한 것이죠. 관찰에 의한 것이니까 본 것, 느낀 것을 제시하는 것이고요. 영상 조립 시점은 마음속에 떠오르는 풍경을 제시한다 라고 합니다. 아주 적절한 표현입니다. 마음속에 떠오르는 풍경. 왜요? 영상이라는 것이 물리적 공간에서는 물이나 거울 같은데 비치는 그런 물상들이 영상이죠. 그런데 시에서는 뭐예요? 마음속에 비치는, 즉 거울이나 물에 비치는 물상의 모습처럼 마음속에서 비치는 그런 물상의 모습들이 영상입니다. 그리고 그 영상들은 마음에 떠오르는 풍경은 맥락이 있게 이렇게 이어져서 떠오르는 게 아니라 각기 파편화돼서 떠오르죠. 그런 파편화된 풍경들을 이렇게 시로 엮어내기 때문에 조립이란 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영상 조립 시점이라고 부릅니다. 무엇을 제시해요? 마음에 떠오르는 풍경을 제시한다 라고 합니다. 네. 시작합니다. 서경적 구조와 시점, 아래 시가 갖는 시점의 유형, 시점의 유형이 뭔지 보세요. 시를 읽으시고, 그리고 아래 시와 같은 시점의 구성을 가졌을 때 문제점은 아래 시의 시점이 뭔지 살펴보고 그런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는가 보는 겁니다. 시작합니다. 성묘, 아무개, 장맛비에 씻겨 몇 군데 다시 때를 입힌 무덤, 나무 그늘 및 잔디는 웃자라고 죽은 나무 자리에는 새 나무가 심겨져 있습니다. 화장품 섞인 땀으로 눈은 벌써 따갑습니다. 그대들의 책 섞인 산 밑에 물을 길어다 여름 국화 한 다발 꽂고 땜질한 잔디 위에 나머지 물을 붓습니다. 땀이 줄줄 흐릅니다. 이제 큰 공원 같은 묘원, 여치며 메뚜기 살아서 뛰고 옆 개울 또랑이 들리는 물소리, 그대 생일날 그대 아들들, 그대가 부르던 찬송 부릅니다. 페랭이꽃 눈빛이 붉어지고 쑥대는 퍼렇게 채찍처럼 다가섭니다. 햇빛이 따갑습니다. 애써 퍼지며 자라는 잔디처럼 그대 묻은 세월도 어렵사리 채찍을 겪으며 자리 잡아 갑니다. 영혼을 바라보며 청개구리 한 마리 팔딱이는 개울을 지나 달라배는 거리로 울컥 돌아갑니다. 그대가 땀 쏟던 여러 일들, 사람들, 이제 어디에 내 땀 흘릴 날들만 얼마쯤 남았나 봅니다. 매끄럽게 포장된 길 옆, 강물이 함께 돌며 흐르다 어느 길목에서 헤어졌습니다. 어느새 점점 더러워진 넓고 깊은 한강 물가, 빌딩 숲들이 보입니다. 검은 모래들 퍼올리는 포클레인, 흰 물새 두 마리 나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거나 이런 문제는 아니죠. 그냥 금방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보시면 자, 장맛비 씻겨 몇 군데 다시 때를 입힌 무덤, 나무 그늘 및 잔디는 웃자라고 죽은 나무 나무 자리에는 새 나무가 심겨져 있습니다. 묘지의 풍경이죠. 묘지의 풍경이 그냥 관찰에 의한 어떤
시점으로 이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대로 계속 묘지예요. 화장품 섞인 땀으로 눈은 벌써 따갑습니다. 그대들의 책 섞인 산 밑에 물을 길어다 여름 국화 한 다발 꽂고 땜질한 잔디 위에 물을 붓습니다. 성묘, 그러니까 헌화하는 장면이죠. 여기 그대들 책 섞인 산 밑에 물이라고 한 것은 아무래도 묘지 아래에 있는 물이니까 그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네, 묘지 아래에 있는 물은 그 죽은 자들의 책이 섞인 물이겠죠. 그리고 헌화하고 여전히 한 장소의 한 장면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묘지의 풍경이죠. 성묘의 풍경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땀이 줄줄 흐릅니다. 이제 공원 같은 묘원 여치며 메뚜기 살아서 뛰고 옆 겨울 또랑이 들리는 물소리 그대 생일날 그대 아들들 그대가 부르던 찬송 부릅니다. 성묘 행위를 하는데 묘지의 풍경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네, 계속 묘지의 풍경만 나와요. 네, 무슨 시점인지 감이 오시나요? 네. 페랭이꽃 눈빛이 붉어지고 쑥대는 퍼렇게 채찍처럼 다가옵니다. 페랭이꽃 눈빛이 붉어진대요. 사실은 화자의 눈빛이 붉어지는 거겠죠. 쑥대는 퍼렇게 채찍처럼 다가옵니다. 네, 네, 화자의 마음이 그런 게겠죠. 햇빛이 따갑습니다. 애써 퍼지며 자라는 잔디처럼 그대 묻은 세월도 어렵사리 계절을 겪으며 자리 잡아 갑니다. 묘지가 이제 오래된 묘지가 되어가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듯해요. 지금까지 이렇게 보시면 장소가 바뀌진 않죠. 장소가 바뀌지 않고 성묘하는 묘원에서, 그러니까 성묘하는 묘지죠. 묘원, 즉 묘원이라고 하면은 묘지가 있는 공원을 묘원이라고 하죠. 거기서 보고 느낄 수 있는 풍경이죠. 아까 보고 느낀 것을 전달하는 것 세 가지 뭐 있었죠? 고정 시점, 이동 시점, 그리고 회전 시점이 있었죠. 그 중에 뭐로 보여요? 장소가 안 바뀌어요. 묘지의 풍경 그것만 묘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고정 시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묘원의 풍경에 대한 그러니까 묘원의 풍경에 대해서 객관적인 느낌으로 표현합니다. 네. 근데 어쩐지 여기서 애써 퍼지며 자라는 잔디처럼 그대 묻은 세월도 어렵사리 세월을 겪으며 자리 잡아 갑니다. 묘지가 이제 오래된 느낌이 되는 거죠. 세월이 흐르니까. 그래서 그대 묻은 세월처럼 세월도 어렵사리 계절을 겪으며 자리 잡아 간다고 해요. 세월이 많이 흐르니까 묘지도 그 모습을 그대로 띄고 있다라는 뜻이겠죠. 네. 영혼을 바라보며 청개구리 한 마리 팔딱이는 개울을 지난대요. 여기 이게 중요해요. 지나요. 이렇게 개울을 지난대요. 달라배는 여기도 중요하네요. 거리로 울컥울컥 돌아갑니다. 울컥한 마음으로 돌아간대요. 이제 뭔 느낌이 탁 오죠, 이제. 아까 보고 느낀 것을 직접 제시하는 것이 세 가지가 뭐라고 했죠? 고정 시점, 이동 시점, 그리고 회전 시점이 있는데 자꾸 어딜 지나간대 이렇게 지나가고 개울을 지나가고 그리고 거리로 돌아간대요 이렇게. 네, 뭐예요? 이동 시점이 시작되죠. 근데 위에서 보시면 이렇게 뭔가 좀 마무리되는 느낌이 나죠. 근데 이제 시점이 바뀌니까 다시 시작이 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마치 여기다가 이 말 한마디만 넣어주면 좋겠죠. 성묘를 마치고, 이렇게 여기다가 성묘를 마치고, 그러면 이제 시점이 달라져서 변경되는 느낌이 싹 들죠. 근데 성묘를 마치고 라는 말이 없으니까, 뭐 없어도 있어도
새로 시작되는 느낌이 들지만 영혼을 바라보며 청개구리 팔딱거리는 겨울을 지나 달라붙는 거리로 울컥울컥 돌아갑니다. 땀이 흐릅니다. 그대가 땀 쏟던 여러 일들, 사람들 이제 어디에? 내 땀 흘릴 날들만 얼마쯤 남았나 봅니다. 네, 그 다음 매끄럽게 포장된 길옆. 여기 길옆은 한 단어니까 붙여 쓰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길옆 이렇게 띄었었을 때는 길옆, 진짜 길옆이라기보다는 진짜 길옆이 아니고 길 옆에 있는 강물, 그러니까 길이 아니죠. 이렇게 띄었으면 길의 옆이니까 길은 아니고 강물이죠. 강물이 있는 곳. 만약 이렇게 붙였으면 진짜 길 옆이 돼버리죠. 네, 꼭 어떤 정해진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띄어쓴 듯 해요. 진짜 길 옆이 길가가 아니고 길을 벗어난 옆, 이런 느낌으로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띄어쓴 것 같습니다. 만약 붙였으면 그런 의미가 됩니다. 또 강물이 함께 돌며 흐른다. 어느 길목에서 점점 더러워진 넓고 깊은 한강 물가. 벌써 이제 한강으로 이동했어요. 이렇게. 네, 시점이 뭐죠? 이동했어요. 네, 이동 시점이겠죠. 빌딩 숲들이 보입니다. 이제 다 돌아왔어요. 성묘를 마치고. 그리고 여기도 또 검은 모래들 파올리는 포크레인. 포크레인의 정식 그 표기는 포클레인입니다. 영어로 크레인이 포크레인이란 뜻이어서 사람들이 헷갈려가지고 자꾸 포크레인 이러는 것 같죠. 크레인이 원래 그 학이죠. 학 모양이기 때문에 포클레인을 크레인이라고 자주 불러요. 그래서 포크레인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정식 명칭은 포클레인입니다. 포클레인. 포클레인. 이게 아마 사람 이름이었을 거예요. 포클레인이라는 사람. 그리고 그 회사가 포클레인이어서 포클레인이 맞는데 포클레인을 크레인이라고 말이 부르니까 포크레인으로 오인을 해서 이렇게 많이 표기하고 있는 듯해요. 네, 그래서 파서 올리는 포클레인. 흰 물새 두 마리 나르고 있습니다. 이것도 왠지 또 탁 마무리하는 느낌이 들죠. 마무리하는 느낌이 드는 부분이 두 부분이고, 또 시점도 확 달라지죠. 앞에 있는 시점. 그러니까 처음에 나온 부분에서는 여기까지인가요? 예,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는 네, 고정 시점이죠. 묘지라는 어떤 묘지의 풍경을 묘지의 풍경을 향해서 카메라를 딱 고정시켜 놓고 그 보이는 것을 보이는 것을 그대로 관찰에 의한 것을 그대로 시로 옮겨 놓는 듯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계속 이동을 합니다. 계속 이동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두 개의 시가 좀 자기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네, 보십니다. 위에 시가 갖는 시점의 유형은 첫 번째 시는 뭐였어요? 고정 시점이죠. 그러니까 성묘하는 그 묘원의 풍경을 관찰에 의해서 묘사하고 있는 고정 시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어요? 이동 시점이죠. 성묘를 마치고 귀가하는 과정의 풍경. 네, 귀가하는 과정에서 보이는 풍경을 묘사하고 있는 이동 시점입니다. 그래서 고정 시점과 이동 시점이 이렇게 겹쳐져서 나타날 때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네,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성묘를 행하는 묘원과 귀가 과정이라는 두 개의 공간이 각각
고정 시점과 이동 시점으로 묘사된 두 개의 시가 무리하게 묶여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 그러면 시가 원래 시가 딱 그 짜임새 있는 시가 따로따로 떼어놓으면은 짜임새 있는 시처럼 보이죠. 그런데 두 개를 딱 묶어놓으니까 구조가 불안해집니다. 네,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네, 다른 시 한번 살펴볼게요. 아래 시의 표현상의 문제점 기억해 두세요. 표현상의 문제점. 아래 시의 시점상의 특징은 뭔가? 시점의 특징. 네, 어떤 시점을 쓰고 있고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제목. 분교이고요. 아무개 씨가 썼습니다. 네. 제목이 분교라는 사실을 좀 잘 생각하고 보셔야 해요. 분교. 아이들은 이미 죽은 무명 시인의 마당에 떨어져 뒹구는 엽서처럼 뛰놀다 낙엽에 고개를 밟으며 오전에서 오후로 걸어가서 저녁나절 해를 따라갔다. 반달은 이즈러진 백광에 등불을 켜고 달 아래 숱한 별들을 차며 바람에 날리어 표류에 돛할 때 아이들이 버린 시소는 반평면은 모퉁이에 엇갈린 서너 개의 시선을 그어 놓았다. 아이고, 이게 또 서너 개의 시선인데 제가 또 잘못 썼네요. 너서 개가 아니고 서너 개입니다. 네, 제가 직접 써서 옮기니까 자꾸 틀린 게 많아요. 엇갈린 서너 개의 시선을 그어 놓았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네, 제목은 분교. 아이들은 이미 죽은 무명 시인의 마당에 떨구어져 뒹구는 엽서처럼 뛰놀다. 낙엽에 고개를 밟으며 오전에서 오후로 걸어가서 저녁나절 해를 따라갔다. 반달은 이지러진 백광에 등불을 켜고 달 아래 숱한 별들을 차며 바람에 날려 표류에 돛할 때 아이들이 버린 시소는 반평면의 모퉁이에 엇갈린 서너 개의 시선을 그어 놓았다. 네, 어떤 느낌이 드나요? 분교라고 하면은 분교 대부분 원래는 분교가 정상적인 독립적인 학교였다가 숫자가 너무 줄어들면 분교가 되죠. 그래서 아주 지극히 작은 수의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를 분교라고 하죠. 다른 학교에 딸려 있는 학교가 되죠. 네. 근데 그 학교에서 분위기입니다. 봐요. 아이들은 이미 죽은 무명 시인의 마당에 떨구어져 뒹구는 엽서처럼 뛰놀다. 아이들이 엽서처럼 뛰논대요. 네, 어떤 엽서예요? 이미 죽은 무명 시인의 마당에 떨구어져 뒹구는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근데 그냥 아이들이 엽서처럼 뛰놀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고 그냥 아이들이 마당에 떨구어져 뒹구는 엽서처럼 뛰놀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은데 이 말 한마디가 들어가면서 네, 이런 어떤 어느 정도 좀 장식적인 비유적 수사라고 하죠. 장식적 비유적 수사. 진짜 무명 시인이 있었던 게 아니고 끌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장식적인 비유적 수사라서 이게 차라리 없으면 좀 선명하게 이렇게 다가오죠. 아이들은 마당에 떨구어져 뒹구는 엽서처럼 뛰놀다. 그냥 여기서 만약에 이것까지 없애버리면 어디서 뛰어노는지가 불분명해지죠. 그래서 이거는 좀 놔두고 이 마당이 있으니까 장소는 아이들은 마당에 떨구어져 뒹구는 엽서처럼 뛰놀다.
낙엽에 고개를 밟으며 오전에서 오후로 걸어가서 저녁 나절 해를 따라 갔다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것을 보시면 이게 좀 뭔가 이동이 있나요? 이동이 있어 보이지는 않죠. 네, 이동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데 학교라는 공간에 시점이 좀 고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좀 객관적으로 묘사하는 듯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반달은 이지러진 백광에 등불을 켜고 그냥 여기도 마찬가지로 백광이라는 약간 뭐 어려운 듯한 느낌. 그러니까 백광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일상어로 쓰지는 않죠. 그래서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이걸 빼고 읽어보세요. 반달은 이지러진 등불을 켜고 하면은 네, 근데 괜히 이게 들어가면 백광에 등불을 켜고 이게 들어가서 좀 약간 산만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지러진도 원래는 스가 아니고 지죠. 이지러진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네, 올바른 표기입니다. 근데 시에서 이 지 대신에 즈라고 표현하는 일들이 좀 자주 있어요. 발음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즈러진 백광에 등불을 켜고 달 아래 숱한 별들을 차며 바람에 날리어 표류에 돛달 때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표류라는 말이 들어가면서 그냥 바람에 날려 돛달 때 이렇게 표현하면은 더 깔끔하게 다가올 텐데 일상어가 아닌 이런 어떤 장식적인 수사를 하게 되면 조금 네, 산만해집니다. 아이들이 버린 시소는 반평면의 모퉁이에 엇갈린 서너 개의 시선을 그어놓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시에서도 분교라는 어떤 공간적 장소를 벗어나진 않죠. 그러니까 렌즈가 분교를 향해서 탁 고정되어 가지고 고정 시점이죠. 고정 시점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리고 아주 그 본 것, 눈 본 것을 그대로 표현했죠. 그래서 어떤 객관적 관찰에 의해서 묘사된 그런 고정 시점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시면 네, 보겠습니다. 오전에서 오후로 뭐가 이동했죠, 이렇게. 오전에서 오후로 걸어가잖아요.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녁 낮을 해를 따라 저녁 낮을 해를 따라 저녁 낮을이죠. 또 따라갔어요. 또 이동하고 있죠. 이렇게 뭔가 이동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달 아래 숱한 별들을 차며 아주 깊은 밤이 됐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표류에 돛할 때 아이들이 버린 시선은 반평면은 모퉁이에 엇갈린 서너 개의 시선을 그어 놓았다라고 표현했는데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봤을 때는 고정 시점인데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이동 시점이죠. 그래서 공간적 고정 시점 위에다가 시간적인 이동 시점이 겹쳐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볼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좀 전에 본 시에서 표현상의 문제점 하면 좀 전에 지적했죠. 표현상의 문제점. 그러니까 모호한 비유적 수사. 아까 이미 죽은 무명 시인의 이 말만 싹 빠져도 깔끔하게 읽어지는데 이 말이 들어가서 시적 정경, 네, 그 정경 시에서 쓰는 경치를 다 정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흐리게 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또 어려운 낱말, 꼭 굳이 어렵지 않더라도 일상에서 쓰지 않는 낱말로 된 장식적 수사,
백광에, 표류에 이런 말이 들어있으면 시를 산만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네. 다음 위의 시의 시점상의 특성 좀 전에 말씀드렸죠. 공간적으로 보면 렌즈가 그죠? 시인의 눈빛이죠. 시인의 시각, 시야가 분교라는 한 장소에 고정되어 있는 고정 시점이지만 시간적으로는 오전에서 오후로 저녁 나절에서 밤으로 이동하는 이동 시점이다. 네. 공간적 고정 시점 위에 시간적 이동 시점이 얹혀져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공간적으로는 고정 시점 쓰고 시간적으로는 이동 시점을 쓰고 있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금까지 뭐 했어요? 서경적 구조와 시점 네, 세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